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입니다. 정말 공간이 바뀌면 의식도 바뀌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이 오늘 이거 다 결정해놓고 보여주기식 절차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입니다. 실내는 어쨌든 그렇게 예. 지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거는 신뢰되는 질문이다. 근데 다음 달에 여기서 한미 훈련하시는 건 아세요? 저 건물에서? 예, 뭐 다 모든 사정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청소, 오늘 청소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게 근처 고층 건물에서 관측이 다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국방부 청사입니다. 요거는 합동참모본부 청사입니다. 요거는 근무지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이 보고를 한번 제가 딱 받아보니까 광화문 이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집무실 이사 비용만 들어있고 국방부 부처 시설을 옮기는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뭐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어떻게 국민들을 납득시키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그 정신적인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서 청와대 문화에서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 이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용산을 잘 발전시켜서 국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래서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대의 일정 범위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금지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현재 보고. 성곽이나 정릉까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에 그것도 그러니까 뭐 별도의 추가로 규제한다든지 그건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청와대는 용산 이전 계획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첫날 어디서 업무를 보게 될까요?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혹시 대선 불복 심리가 아닌지 대선 불복 심리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그 문제가 있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같은 것이 아니라 당장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국민 통합에 꼭 필요한 정치개혁 그리고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상에 나온 건 없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용산 이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여론을 물어본 절차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소통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집무실을 옮겨갈 때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과정을 좀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이게 쉽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결단사항이라고.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걸 누가 알겠어요?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 과제입니다. 먹고 차 드시죠. 요새 뭐 코로나가 뭐 하루에 50만, 60만씩. 그렇습니다. 저도 아마 선거운동 기간에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보면 목이 좀 이렇게 불편할 때 이게 유지하고 다녀서 그런 거려니 하면서도 코로나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 코로나 걸려도 어디서 왜 걸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용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안 했는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개편 논의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각 당마다 입장이 다른 만큼 선거구 개편에 대한 간절함의 크기도 달라 보입니다. 저는 정치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 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어제 열린 정개특위 일소위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차기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 선거구제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전체 선거구의 70% 정도가 두 사람을 뽑는 2인 선거구였기 때문입니다. 양당 원내대표께서 합의를 다시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아니, 헌법 불합치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도에 대해서 제일 설계 논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제도 개선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쪽에 서울시 여기가 밥을 그냥 강남 쪽에서 아니 강남이 아니고 장관님, 예. 그 용산 국방부 내에 지하 벙커 있어요? 지하 통로 있어요? 의원님, 그런 말씀은 좀 제가 비공개로 해주시거나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아주 적절한 답변입니다. 그런 얘기를 당선자가 했지요.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 이렇게 옮기게 되면요, 뭐가 씌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다음에는 김민기 의원님, 우리 성일정 간사님은 안 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예, 우리 김민기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준비하는 거예요? 장관님,
예. 정치 계열입니다. 네, 네.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 변호사입니다. 네. 쿠키만 잘 설득을 좀 마음을 제대로 설득. 드실 수가 있고요. 의원님이 아니신 분들은 치킨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조금 이따 이제 끝날 겁니다. 아무리 지금 네,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마당에 임시 천막 기자실이 설치됐습니다.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곳을 처음 방문해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마이크가 시끄러워서 우리 기자분들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면 저희가 이렇게 먹을 곳을 이렇게 빨리 지었는데 당선인께서 먹을 곳은 어떻게 좀 빨리 지어지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정부에서 알아서 저희 통이동의 사무실에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프레스 다방 기자님들께서 세상을 여는 창으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국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당선인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몇 분이 대부분 다 삼청동 그 금융연수원 거기 많이 있죠. 네. 여기는 왜 계시는 거예요? 당선인은 출근하시는 분. 그래요? 아. 요즘 막 4번까지 인수위 건물에다 불이 켜져 있다고 그러던데요. 인수위는 그때 돌아가야 안 되겠어요. 주말 없이. 주 52시간을 못 지키잖아. 진짜로 한 번도 혼밥 안 하셨어요? 이번에 당선되신 뒤로는? 아침은 혼자 가끔 먹죠. 근데 아침도 혼자는 안 먹어. 강아지랑 같이 먹어. 요즘엔 집에서 이렇게 요리나 이런 거는 하시나요? 요새는 아침에 좀 하죠. 아침에도?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당선인은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오늘 점심은 혹시 뭐 드세요? 글쎄 아직 메뉴 선택권은 당선인께서 가지고 계세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예약한 대로 가야 돼. 당선인께서는 이렇게 좀 청와대를 나가서 이렇게 좀 저격팀 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인데 그럼 이제 저희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폴리나 써니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모습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근무 시간에는 안 되겠고 근무 시간 밖에는. 혹시 언제쯤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마련된 사저에 입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번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먼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게 될까요?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갈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뭔가 이 나라를 대파 들었어? 윤석열이가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어제보다 한 2배는 더 하시는 이 의자 더 넣어야 되겠는데요. 근데 오늘 박정원 대통령 회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마디 하시죠? 하여튼 뭐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지 초청도 제안했어요. 아니 원래 전직 대통령은 다 오시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뭐 그 청와대랑 인사권 가지고 계속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인데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제 입장은 나도 이제 임기 말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야겠고요. 뭐 소통 문제는 또 뭐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아니 내가 우리 기자분들하고 차 한잔 하려고 왔더니 또 이게 청문 쓰게 됐어. 아니 나를 이렇게 좀 잘 활용을 해갖고 천천히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한꺼번에 이러면 내가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들어와도 이게 좀 그렇잖아. 이게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